안녕하세요. 오늘의 구인 김도연입니다. 태풍 쏠릭이 내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약해져서 지금은 소형급 태풍이라는데요. 그래도 안전사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월 24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어제 ETF 승인 거절 소식에 다시 시장 상황이 악화될까 걱정했지만 우려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떨어졌던 가격을 다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이 2.28% 오르면서 745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1.42% 올라 60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한편 어제 많이 떨어졌던 아이오타가 5.69%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 보이고 있네요.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입니다. 거래량은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총 거래량이 11조 5,710억 원으로 어제보다 3조 원 정도 감소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미국 하원 의원이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공개했다면서요? 네,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상 처음 공개한 건 아니에요. 이분이 공개를 했는데 처음 공개한 건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랬어요. 굿렛 의원에 의해서. 네. 자,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툴시 가바나로 하원 의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자신이 뭐 라이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등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1,000에서 $1,500 이상 되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작년 12월 12일에 구매를 했대요. 네. 이게 사실상 지금 1월 이후로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손해가 좀 막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가바나 의원이 갑자기 보유화폐를 발표를 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지금 $1,000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다 공개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죠. 자, 이것에 따라서 이제 가바나 의원이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 $1,000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공개를 한 거고요. 네. 자, 중요한 것은 이 가바나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네. 지금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파레드 폴리스와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마크 워너 등등이 지금 유력한 암호화폐 보유 의원으로 국회의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국회 주요 인사의 암호화폐 투자 내역 공개는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그래도 미국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투명하게 예전에는 이제 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것을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자산 내역을 공개를 안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 나올 때 자산 공개를 합니다. 네. 내 재산이 얼마 있는지. 네. 자, 그런데 부동산이나 주식 등등 다 공개하는데 암호화폐를 공개 안 하다가 이제는 공개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것이 위험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의혹의 대상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회의원이 지금 작년 12월에 샀다가 지금 손실이 막대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손실이 막대한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도록 이렇게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점차 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이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에 좀 원동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어쨌든 윗선에서 점점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한다면은 결국은 전체적인 시장을 부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본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낙폭에 이어서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어제 오전까지 아침까지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다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별한 반등 포인트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반등을 올라간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있고요. 네. 도현 씨 공포 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투자를 할 때 공포감을 갖는 심리를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공포 투자 심리가 탐욕 지수가 0에서 100까지 나타나는데 네. 0은 지금 굉장히 공포스럽다는 거고 100은 그래도 낙관적이다. 네. 너무 행복하다. 투자해서 이런 네.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21에서 3포인트 떨어진 18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이런 공포지수는 계속해서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립니다. 크게 네. 오르고 내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들이 탐욕에 젖어서 나도 벌고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바로 작년은 그랬죠. 네. 뭐 3살 어린이든 뭐 저기 청소년이든 다 누구나 다 돈 벌 수 있었어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니까. 네. 자, 그런 탐욕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100을 향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공포지수입니다. 근데 공포지수 항상 이게 변하기 때문에 네. 또 내년, 뭐 내후년, 뭐 올해 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공포지수는 계속해서 80, 90을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들더라도 좀 참을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나라들에서 여러 가지 통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네. 미국과 영국에서 나타난 것은 영국의 뭐 40%나 네. 미국의 68%는 굉장히 시장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네. 자,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네. 캐나다 통계 결과가 따르면은 64%가 암호화폐를 이 법정 화폐, 뭐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뭐 이런 게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들 간에도 이렇게 좀 인식이 다르다 이런 점도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네.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많이 떨어져서 어제도 뭐 질타를 받곤 했는데 네. 이더리움이 또 이 오토노머스 넥스트라는 금융 업체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더리움 이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개발자와 기업의 광고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막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이더리움 기반의 DA 토큰을 바탕으로 굉장히 ICO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그렇죠. 이더리움의 기능을 사실상 훼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지적들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비트코인 ETF 관련된 소식은 사실상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다음 달에도 승인이 안 된다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뭐 인사들의 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 동안에는 좀 이더리움에 주목을 하면서 이더리움 때문에 가격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주말 동안. 그러니까 이더리움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소식 하나와 맑은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부터 보시죠.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 단속을 강화합니다. 지난 23일 중국 금융규제기관은 중국 내에서 해외 IP로 접속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 124곳을 파악했다며 곧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강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이징 지역의 암호화폐 관련 행사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행사의 기준은 비트코인 등을 홍보하는 모든 공식적인 상업 활동을 말합니다. 며칠 전에는 암호화폐 관련 위챗 계정도 다수 차단했는데요. 이건 역시 영구 차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득 과유불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맑은 소식 보겠습니다. 리히텐슈타인에 있는 유니온뱅크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유니온뱅크는 독일의 다양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올해 초부터 블록체인에 많은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이번에 유니온뱅크 지불 코인을 발행하며 블록체인 투자은행으로 탈바꿈하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죠. 유니온뱅크 지불 코인은 스위스 법정 통화인 프랑크가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유니온뱅크는 기존 금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블록체인 투자은행의 포부를 밝힌 곳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이 블록체인에 뛰어들어 금융업계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내일이면 주말인데요. 이번 주말에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채권이 공개 발행된다고 합니다. 세계은행에서 1억 호주 달러, 우리 돈 약 800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채권 본드아이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나스닥은 이를 두고 블록체인의 운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호주에서 블록체인의 효율성이 빛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